어제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등 3개 종목의 합산 시가총액이 9조 6,250억 달러, 1경을 넘어서 1경 3,200조예요. 앞으로 이것이 점점 넘어가겠죠? 1경 3,200조에서 더 올라갈 것입니다. S&P 500 지수를 구성하는 500대 기업 전체 시가총액 45조 4,160억 달러. 이거의 21.2%에 달합니다. S&P 500 지수 구성하는 500대 기업 전체 시가총액 6경 2,374조. 우리 돈으로 6경 2,400조. 그런데 이 세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만 1경 3,200조, 21.2%에 달합니다. S&P 500의 21.2%, 그러니까 5분의 1이죠. 세 종목이 5분의 1이면 S&P 500의 5분의 1, 100종목 아닙니까? 그렇죠? 500종목의 5분의 1이니까 100종목인데 이 100종목에 해당하는 이 시가총액을 딱 이 세 종목이 커버한 거예요. 이들 3사 시가총액 비중이 20%를 넘어선 것은 지난달 말부터예요. 당시 투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가 컸었습니다. 연초 이후에 S&P 500 시가총액 증가분의 35%가 엔비디아 한 종목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계속 상승하면 괜찮지만 하락이 시작되면 S&P 500 지수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일주일 동안 그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최근 5거래일간 엔비디아 주가 상승률은 0.94%에 그쳤는데 S&P 500은 8거래일 중에 6일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수치가 애플이 견인한 것입니다. 지난 10일부터 주가가 10% 뛰었어요. 그동안 인공지능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최근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선보이면서 투자 은행들의 긍정적 반응을 끌어낸 것이 그 동력이었습니다. 이렇게 애플의 강세는 S&P 500뿐만 아니라 나스닥 지수까지 신고점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빅테크 주가가 반드시 엔비디아와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 현재의 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이 애플의 브랜드 가치가 지금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3년 연속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로 평가됐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절대 강자죠. 엔비디아는 브랜드 가치가 1년 새 거의 3배로 상승을 하면서 처음으로 브랜드 가치 10위권 내에 진입했습니다. 영국의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칸타가 어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가장 가치 있는 글로벌 브랜드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글로벌 브랜드, 그중에 애플이 1등이에요. 지난해보다 15.4% 상승했어요. 1조 159억 달러. 사상 처음으로 애플이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3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애플이 꾸준하게 제품과 서비스, 메시지를 전달해 왔고 이것은 소비자들의 공감을 불러와서 브랜드에 대한 강력한 팬층을 형성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맥도날드가 애플에 이어서 브랜드 가치 상위 5위 안에 들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100대 순위 2, 3, 4위로 소비자 일상에서 테크놀로지의 영향력을 증명한 것입니다. 맥도날드는 다이내믹 메뉴판이나 주문 예측 같은 시나리오에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등의 지속적인 혁신에 성공을 하면서 5위에 들었어요. 특히 엔비디아는 일상적인 AI 활용의 초기 열풍을 입증을 하면서 브랜드 가치가 178%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18계단 상승한 6위예요. 페이스북은 8위로 1년 만에 10위권에 재진입을 했고 오라클이 9위로 처음으로 10위권에 들었습니다. 비자, 페이스북, 오라클, 텐센트 이런 종목들이 10위권을 형성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보면 맥주는 코로나, 의류는 나이키가 1위입니다. 나이키는 1위를 유지했는데 경쟁사와의 격차는 좁혀졌어요. 자라, ZARA, 자라가 47%의 성장률로 글로벌 톱 100 브랜드 중에서 순위 변동 측면에서 두 번째로 큰 상승폭을 보이면서 24계단 상승한 70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럭셔리 분야에서는 루이비통이 1,300억 달러의 가치로 1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에르메스는 독점성과 프리미엄 가격을 강화해서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브랜드 가치가 23% 성장했습니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넷플릭스의 브랜드 가치가 51% 증가하면서 고객 선호도에 대한 강점을 발휘했습니다. 리테일 분야에서는 아마존이 1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브랜드 삼성전자가 51위로 유일하게 100위권 내에 포함됐습니다. 칸타는 상위 100위 내 글로벌 브랜드의 총 가치는 지난해 주식시장 급등에 힘입어서 20%나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칸타는 이번 조사가 전 세계 430만 명의 2만 1000개 브랜드 가치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명품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좋아하냐 싫어하냐 그러면 대부분 좋아한다 그러겠죠. 그러나 그 비싼 돈을, 큰 돈을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 그렇다면 저는 안 쓰거든요. 별로 그렇게 쓰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런데 매장에서 380만 원에 파는 명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 핸드백 원가가 얼마일까 하고 나왔습니다. 380만 원짜리 명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 핸드백 8만 원이에요. 8만 원. 어이가 없죠? 최근 주요 외신이 입수한 법원 판결문에서 나왔어요. 법원 판결문을 통해서 그 원가가 8만 원이 채 안 되는 사실이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등의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밀라노 검찰은 최근에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의 한 부서가 이탈리아에서 노동자 착취 혐의로 법원 조사를 받은 후 12개의 명품 브랜드 공급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이 입수한 법원 판결 사본을 보면 디올 가방을 만드는 하청 업체 4곳의 노동자들이 밤샘 근무와 휴일 근무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장이 24시간 돌아갈 수 있도록 일부 직원은 작업장에서 잠을 잤고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계의 안전장치도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직원은 회사와 정식 고용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고 중국이나 필리핀 등에서 온 불법 이민자들이 고용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밀라노 검찰은 이 같은 노동력 착취 등의 방식으로 제조 원가를 낮추는 업체를 지난 10년간 수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소규모 제작업체가 디올 핸드백 하나를 제작하고 받는 돈이 53유로, 약 78,5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디올은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53유로짜리를 2,600유로, 약 380만 원에 판매한 것입니다. 법원은 디올 사업부가 공급업체의 실제 작업 조건이나 기술 능력을 확인하지도 정기 검사를 실시하지도 않았다면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디올 핸드백 제조업체를 감독할 사법행정관을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여러분들은 명품에 귀한 돈을 함부로 쓰는 분들은 아마 거의 안 계시겠지만 이런 데 쓸 돈으로 우리가 모아나가고 있는 명품 주식을 최대한으로 사 모아야 할 것입니다.